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 교과서나 일반적인 책에서 다뤘던 프랜차이즈와는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다른 각도로 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프랜차이즈를 시장을 나눠서 공략하는 사업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지금 위에다 써놨습니다. 시장을 나누어서 시장을 나누어서 공략하는 사업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유통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유통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가 영등포구 물레동인데,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제가 떡볶이집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떡볶이집을 하는데, 제가 만드는 떡볶이집이 얼마나 맛있냐면, 여러분이 먹어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동해서. 떡볶이집을 내가 그런 떡볶이집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런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는데 제 떡볶이를 누가 먹게 되나요? 제가 영등포구 물레동에 떡볶이집을 하면 저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고객들이 제 떡볶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유명하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뭐 구로구에서 양천구에서 한두 명 와서 먹을 수 있겠으나 보편적으로는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사람들이 제 떡볶이를 먹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스러운 떡볶이인데, 그래서 제 떡볶이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먹게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사람도 떡볶이를 먹게 해줘야 되겠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떡볶이를 먹게 해줘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죠? 가장 쉽게는 제가 만드는 떡하고 소스하고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고 만드는 법을 레시피로 보내주면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맞죠? 그거를 보통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라고 하는 건 부산에 있는 사람도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만드는 떡볶이를 먹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유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유통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떡을 보내주고 소스를 보내주고 알아서 해먹으라고 했더니 내가 여기서 만드는 것만큼 맛있게 못 먹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도 안 난대요. 매워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눈물이 안 난대요. 감동스러운 눈물은.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만드는 그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인 떡볶이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부산의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떡볶이집과 똑같은 떡볶이집을 내자.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영등포구에서 만드는 떡볶이 만드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떡볶이를 만들게 하자. 그러면 거기서도 맛있는 떡볶이를 먹게 해줄 거야.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출발점이에요.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내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자. 유통.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시장과 다수의 점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매장 하나를 영등포구 물레동에 만들었을 때 영등포구 물레동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부산에다 만들었더니 비로소 부산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다 만들어줬더니 비로소 제주도 사람들이 내 떡볶이를 먹게 됐어요. 다수의 시장, 그죠? 여러 개의 지역시장이 있고 그 지역시장에서 하나의 지역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매장 하나를 내는 방식, 이것을 프랜차이즈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프랜차이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다수의 시장과 다수의 점포. 여러분 프랜차이즈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그래도 좀 해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라면 표준화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를 강조하는데 왜 표준화를 강조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제가 전국에 여러 개의 시장과 여러 개의 점포를 내놓다 보니 여러 개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점포를 내놓다 보니 내가 이제 각각의 매장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려면 그랬을 때 만약에 표준화를 하지 않고 모든 매장이 각각의 방식으로 떡볶이를 만들고 소위 마케팅하고 심지어는 각각의 방식으로 브랜드까지 써먹었다면 제가 그 매장들을 제대로 도와주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그죠? 전단지를 매번 다시 찍어야죠. 그죠? 메뉴가 다 전략 메뉴가 틀리면
그 지역마다 나가는 전단지도 틀리죠. 심지어 메뉴판까지 틀리죠. 그러니까 본사가 죽어나는 거예요. 본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모든 매장을 제대로 도와주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표준화.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브랜드를 일단 똑같이 만들어 놨더니 전단지를 같이 쓸 수 있었고, 메뉴를 똑같이 만들어 놨더니 메뉴판도 같이 쓸 수 있었고, 전략 메뉴를 똑같이 활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써먹었던 전략 메뉴를 활용한 마케팅 방식이 모든 매장에도 통하더라. 이게 바로 표준화의 필요성이에요. 이해되시죠? 표준화라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여러 개의 시장과 여러 개의 점포가 운영돼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표준화만 있나요? 한국에서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팔려고 했더니 도대체 미국 방식만 가지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뭘 만들었어요? 불고기 버거를 만들었어요. 불고기 버거는 한국 시장에 맞게끔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는 불고기 버거가 물론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LA 같은 데서는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이처럼 지역화라고 하는 것 또는 개별화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프랜차이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더라. 전제 조건은 표준화가 우선이고 좀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을 좀 따라가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지역화 또는 개별화된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다.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방식을 사업하는 방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업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나눠서 공략하는 또는 나눠서 관리하는 사업 방식.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골프존이라는 브랜드는 프랜차이즈입니까? 프랜차이즈로 분류를 안 하죠. 그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골프존도 프랜차이즈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골프존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으니 아니라고 일단 가정하고요. 그런데 골프존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회사도 비슷한 걸 해요. 저희 창업경영신문사를 프랜차이즈 회사로 분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전국에 있는 몇백 개의 세무회계 사무소들이 저희 회사의 업무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마케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을 관리해요. 저희도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강의할 수 있는 것도 단지 컨설팅한 경험으로 창업경영 신문을 운영했던 경험으로가 아니라 저는 15년 동안이나 그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거고. 근데 프랜차이즈라고 하진 않아요. 저는 그거를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학습하고 나면 꼭 프랜차이즈 회사를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여러 개의 시장을 나누어서 공략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회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사업이.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바로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사업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업들이 프랜차이즈에 적합할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외식업이 프랜차이즈 사업하기에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개념대로만 보면 서비스업, 물류 수입이 없는 서비스업은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커브스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성 전문 헬스클럽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성 전문 헬스클럽. 헬스클럽은 보통 몇십 평, 적어도 2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커브스라는 프랜차이즈는 한 30평밖에 안 돼요, 매장이. 그리고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가맹점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디에 올랐다고 하나요?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맹점이 빠르게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10,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브랜드는 물류라는 게 없거든요. 그 물류 때문에 외식업이 사업하기 좋은 거다라는 말도 뭔가 어폐가 있죠. 사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합한 업종은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하지 못할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표현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교도소도 프랜차이즈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민간 교도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수 쪽에서. 민간 교도소를 왜 만들었을까요? 종교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거든요. 민간 교도소를 왜 만들었냐면 정부에서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인간적으로 뭔가 인권들을 보호하면서 더 좋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실험을 할 거예요.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민간 교도소가 하나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민간 교도소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보다 월등하게 성과가 좋더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민간 교도소를 늘려야 될 겁니다. 그죠? 이 민간 교도소를 늘려야 되는데 이거 프랜차이즈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민간 교도소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더 많은 민간 교도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그건 프랜차이즈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모델을 설명할 때 많이 드는 예로 대학들을 얘기합니다. 대학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가 미국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보통 UCLA라고 하는 LA에 있는 UC,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있고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있는 버클리에 있는 주립대가 있고 샌디에고에도 있고요. 산타바바라에도 있고요. 얼바인에도 있고요. 수도 없는, 수도 없다는 표현이 그랬지만 7, 8개쯤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미국에서 운영되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주인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편제나 비슷한 학교 운영 방식을 가동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방식으로 따지면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프랜차이즈로는 못할 업종이 없어요. 제조업도 가능해요. 제조업도 프랜차이즈가 가능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뚜부 공장을 만들었어요. 자, 뚜부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제가 뚜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뚜부는요, 전국에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뚜부를 만들어서 전국에 뚜부를 유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무슨 소위 말해서 불만이 들어왔냐면 너네가 만드는 뚜부는 그날 먹으면 맛있는데 하루 지나면 예를 들어서 맛이 좀 덜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날 만든 뚜부를 그날 먹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전국에 유통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뚜부 공장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서 매번 뚜부를 그 지역에서 필요한 뚜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고객들에게 바로 배송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당일날 만든 뚜부를 신선하게 먹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뚜부 공장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콩을 사는 것도 본사만 사면 될 텐데, 콩을 예를 들어서 불리는 것도 한 곳에서만 불리면 될 텐데, 콩을 반가고 하는 것도 한 곳에서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뚜부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만 각각의 지역으로 보내줘도 뚜부는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뚜부 공장은 좀 크게 지어도 되지만, 여러 개의 라인을 지어도 되지만, 각각의 지역에 뚜부를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뚜부 공장은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소위 맨 마지막 프로세스만 해당 공장에서 할 수 있게 만들면 이거 프랜차이즈인가요? 아닌가요? 프랜차이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외국에서 만든 거라고 수입을 못하게 해요. 외제 자동차를 수입을 안 시켜주는 나라에 자동차를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한 80%까지를 만들어서 부품을 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에서 맨 마지막에 조립만 하게 만들면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 팔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죠? 현대자동차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공부를 해놓고 이해를 하면 사업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랜차이즈는 시장을 나누어서 공략, 관리하는 사업 방법이다.